아니, 사람을 납치했다는 강력 사건 얘기는 숱하게 들어봤지만 유골함 납치라뇨, 김묘선 기자님. 그러게나 말입니다. 지난 24일 야심한 시각입니다. 제주의 한 사찰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이 사찰 납골당에 안치돼 있던 유골함들이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나. 그 기괴한 범인들의 현장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그 영상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입니다. 아무도 없는 사찰 납골당에 검은 옷과 검은 모자를 쓴 남성들이 들어섭니다. 어머머. 이리저리 둘러보는가 싶더니 이내 불상 앞에서 쪼그려 앉습니다. 그리고는 아래쪽에 있는 유골함 진열장 문을 만지작거리더니 이번에는 갑자기 절을 하기도 합니다. 어머머, 이게 뭐예요? 수상한 행동을 하다가 무언가 가득 든 듯한 가방을 메고는 유유히 빠져나가는 이 남성들의 모습인데요. 유골함을 훔친 뒤에 가방에 넣어서 달아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유골함을 훔쳤다는 김묘선 기자님 설명을 많이 안 들었으면 안지훈 기자님 약간 특이한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는, 왜냐면 절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 인간들이. 지금 뭐예요,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이제? 저 유골함과 저 남성들의 관계가 궁금한데요. 일단 저 유골함의 주인은 아니고요. 일단 저 남성들은 유골함, 저 주인공의 어떠한 가족들이나 지인들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짜 훔치는 장면이라고요, 저게? 근데 중요한 거, 한 개를 훔쳐도 충격적인데 무려 6개의 유골함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세상에. 인근 야산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이 이렇게 유골함을 훔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들은 6개 유골함을 인질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왜? SNS를 통해서 유족들에게 유골함 영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려받고 싶으면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고요. 요구한 금액은 무려 200만 달러, 한화로는 28억 원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이거 이 사람들이에요? 이 인간들이 진짜 사람들입니까? 아니, 고인을 상대로, 그리고 그 고인을 잃은 그 유족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저질러,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런데 지금 피해 가족분들과 납골당 측은 얼마나 지금 황당할 거예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월요일날 11시에 갔다가 유골함이 없는 걸 발견하고 사무실에 연락해서 사무실에서 그 경찰에다가 연락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었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고 저희 가족들도 너무 상심이 컸고. 사무실 우리 아침에 연락 오는 데는 이제 캄보디아에 있었잖아. 당신의 회사의 재는 내가 갖고 있다. 돈을 지불하면 그 재는 당신들한테 드리겠다. 저 인간들의 범행이 경악스러운데 지금 여기서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어요. 최지봉 교수님. 저 유골함을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한 곳은 제주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저 인간들이 전화를 건 곳은 캄보디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경찰이 뒤를 쫓지 않았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CCTV 분석해서 이 뒤를 쫓았는데 조사 결과 이들은 40대 중국인들이었고요. 범행 당일 바로 캄보디아로 출국을 했습니다. 아, 준비를 아예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들의 범행은 꽤나 계획적이고 치밀했었는데요. 범행 일주일 전쯤에 제주에 입국을 해서 인근 다른 봉인단도 방문을 하면서 어떤 곳이 범행하기 좋을까 범행이 용이한 곳을 물색하기 시작했어요. 총 3차례에 걸쳐서 피해 납골당을 오가면서 건물 구조를 확인하는가 하면 실제로 사람이 없는 야간 시간대를 노리는 그런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아니 인간 답사까지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건물 구조도 파악했죠. 사람이 없는 시간대도 파악했죠. 그리고 잠금 장치를 열기 위한 장비도 미리 준비해서 왔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준비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후에 인근 야산으로 가서 두 곳에 나무 껍질을 벗겨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표식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훔친 유골함을 표식을 남긴 그 나무 밑에 숨겨놓은 거예요. 3개씩 2개의 나무 밑에다가 파묻어 놓고 본인들은 캄보디아로 출국을 했던 겁니다. 이 인간들이 야 진짜 나쁜 쪽으로는 도 같았어요. 머리를 잘 쓴 거예요. 그러니까 허준 변호사님, 훔친 유골함 6개를 들고 비행기를 타자니 공항에서 걸릴 것 같고, 그러니 일단 인근 야산에 그런 2군데 나눠 지금
지금 묻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숨겨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범행 자체도 패륜적인 부분이 있는 데다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유골함은 다행히 지금은 모두 찾아서 무사히 다행이네요. 유족들 품으로 돌아간 상태인데 아유, 경찰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3일 동안 무려 40여 명의 경력을 동원해서 인근 야산을 다 뒤진 끝에 유골함 6기를 모두 찾아서 피해 가족에게 무사히 돌려줬다고 하는데 이게 두 곳에 나누어서 숨겨놨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일단 한번 협박을 해서 금품을 갈취한 뒤에 또 협박을 하기 위해서 분산시켜서 이렇게 숨겨놨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들이 진짜 치밀했던 게 이 제주는 무사증 입국, 그러니까 비자 없이 입국을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국내에서 도주를 하거나 몸을 숨겼다고 하더라도 이 추적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로 온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자 없이 들어와요, 지금? 그렇습니다. 중국과 지금 무사증 입국 협약이 중국에 체결이 되어 있기 대해서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한 거, 악용을 한 거죠. 악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몇 번 사전 답사를 한 이유도 뭐냐면요. 이 유골함이 안치료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불상에 가까운 위치에 안치가 되어 있을수록 그 안치료가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까지 미리 다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불상에 가까운 유골함을 훔쳐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유족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치료가 가장 비싼 구역인 불상 인근에 보관된 유골함만을 치밀하게 골라서 훔친 것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경찰이 이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 중국인들에 대한 적색 수배 요청을 하고 추가 피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인데 특수졸도와 유골 영득 혐의로 붙잡히게 되면 처벌받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남의 유골함을 도난한 훔쳐가는 것도 모자라서 근데 아까 최명희 관장님 저 인간들이 훔치는 과정에서 그 유골함에 글쎄 이게 절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조롱일까요? 그 절까지 하는 버젓이 절까지 했잖아요. 이 인간들 심리는 뭐예요 근데? 절을 한 게 맞습니다. 절을 한 거는 그 외에 있는 불상에 대해서 우리가 나쁜 짓을 하지만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절을 했든지 아니면은 저 유골함에 있는 우리 분한테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절을 했을 거고요. 아마 저 사람들이 제일 저 모습 왜 지금 저게? 그래서 저거는 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인들이 부정을 타지 않았으면 하는 진정한 의미의 절이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하. 아니 근데 갑자기 이 대목도 궁금해져요. 허준 변호사님. 자, 저 피해를 당한 가족분들은 이 납골당의 어떤 보안 시스템, 안전 시스템도 믿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상에 가까이 안치될수록 유골함 그 안치료도 비싸다면 또 꼭 저분들뿐만 아니라 어쨌든 저 납골묘에 지금 안치하신 분들은 가족들은 납골당의 보안 시스템 그걸 믿고 지금 안치를 했을까요? 그런데 이 순간 며칠이나마 마음을 졸이고 정신적 피해를 당했어요. 혹시 납골당 측에 정신적 피해 보상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일단 안치 계약상에 납골당에서 충분히 이행해야 될 어떤 이 보안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해서 이번 피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말씀 좀 주세요. 만약에 못 찾고 진짜 지금까지도 마음고생 또는 실제 돈이 얼마가 건네졌다면 저 일당들한테 지금 막대한 뭐 금전적 피해는 물리고 지금 정신적으로 이 돌아가신 분 유골을 지금 도난당한 거잖아요. 잃어버린 거잖아요.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만약에 유골함을 찾지 못했다고 하면 이 사건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유골함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를 특정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유골함은 돌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만약에 이 납골당 측에서 당연히 기울여야 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이번 피해가 발생을 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책임을 묻는 것이 일응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이 피해를 당한 가족분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무사히 넘길 수도 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납골당 측에서도요 차제에 보안 철저 인력을 더 고용하더라도 이 차제 보안 점검 철저히 해야겠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 재발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